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 타면 옆자리가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안기를 꺼리는 경우, 가족들이 자꾸 창문을 여는 경우, 사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9%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가족들조차도 차마 말을 못해서 끝까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냄새 때문에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기를 꺼리고 가족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랍게도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샤워하는데 왜 우리 손녀는 내 옆에 앉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만난 최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물으셨던 말입니다. 처음엔 손녀가 스마트폰에 집중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느 날 돌봐주러 온 손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왔는데 그 냄새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최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지환 할아버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아들 가족이 최근 들어 방문 시간을 줄이고 오더라도 창문부터 활짝 열고 방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집안 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박 할아버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8%가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체취에 대한 언급을 듣지만 단 12%만이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냄새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명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냄새 때문에 경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울증 위험을 23% 높이고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김선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가족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노인 냄새는 개인위생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의 결과이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 이것이 단순히 위생관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에 있습니다. 이 과학적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듭니다. 김정웅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땀이 많이 나서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 냄새가 날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 노네날 때문에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홍경희 할머니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멀리서 하게 돼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국제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조증이 있는 노인의 90%가 주변인들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구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구는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밀폐된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노인 냄새의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효과적인 관리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윤지영 할머니의 사례를 보세요.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나요라고 말해줬어요. 하루에 물 6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커피나 차는 물 대신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은 한 잔 더 마셔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저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 아래 걸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서울이대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 가볍게 걸으면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강한 햇볕보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이 좋습니다. 한동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하루 1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서 이제는 20분도 거뜬해요. 놀랍게도 몸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함께 걷자고 해요. 세 번째 원칙은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매일 샤워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탕목욕을 해보세요. 국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모공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제 환자 대부분이 이 탕목욕 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노인 냄새의 90%를 차지하는 세 가지 핵심 부위에 대한 관리법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들을 제대로 씻지 않고 계십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냄새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정연희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겨와요.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접히는 부위에는 일반 피부보다 최대 8배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서 씻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이런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부위를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와 같은 곳은 털이 많아서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이대현 할아버지의 변화를 들어보세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머리를 만져줘요. 일본 노인의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두피에서 발생하는 냄새 물질이 전체 채취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두피를 씻을 때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에 살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를 상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상태로 두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과 같은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옷에도 배게 됩니다. 오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났는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양말을 신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발 냄새는 다른 부위로도 전이되어 전체적인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인데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에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씻어주세요. 주의하세요.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이 세 부위를 꼼꼼히 씻어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가족들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씻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식품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등의 음식들은 몸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인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장원석 할아버지는 저는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주범이었네요.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한 달 만에 냄새가 확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의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개선은 노인 냄새를 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강은 노인 냄새 관리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대화 중에 가장 먼저 상대방이 감지하게 되는 냄새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 말고도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남현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혀를 닦는 게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는 못 살 정도예요.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고 손주가 이제 제 얼굴에 뽀뽀도 해줘요. 노인들에게 흔한 구강 건조증도 큰 문제입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침은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 양이 줄어들면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요. 식후에 10분 정도 껌을 씹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과의사 이원준 박사는 노인 냄새의 약 40%는 구강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틀니를 깨끗이 세척하고 전용 세정제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강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구강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민간요법으로는 파슬리나 민트 잎을 씹거나 레몬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천연 재료들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기적인 치과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석 제거와 구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주질환이나 충치는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강관리법을 실천한다면 노인 냄새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옷과 생활용품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첫째,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더 자주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서준호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평생 옷을 아껴 입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옷을 3에서 4일씩 입었어요. 그런데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아들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도 더 오래 하네요.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옷을 세탁할 때는 가능한 한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옷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옷을 완전히 말린 후에 입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양의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송미란 할머니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방 안에 퀴퀴한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도 관리해 주세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에 배어 전체적인 몸 냄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면양말을 신는 것이 좋아요. 신발은 한 켤레만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넷째, 방 안을 자주 환기해 주세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냄새가 쌓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 안의 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성민 할아버지는 저는 추워서 창문을 잘 안 열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2번씩 환기하기 시작했더니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주들이 제 방에 와서 놀기도 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관리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 냄새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존감, 가족 관계,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조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같이 TV를 봐요. 심지어 저를 안고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냄새 관리는 가족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 때문에 가족들, 특히 손주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런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강민우 박사는 노인 냄새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냄새 관리를 통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면 정신 건강도 함께 향상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인 냄새 관리는 또한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이어집니다. 장수희 할머니는 전에는 모임에 가기가 망설여졌어요. 혹시 내가 냄새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 회복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입니다. 노인 냄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다시 활기찬 생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채취에 자신감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2.5배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우울증 발생률도 37% 낮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냄새 관리는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가족들이 더 오래 머물고,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며 자신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손주와의 시간을 놓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